상명대 논술전형 합격생 맞으실까요? 네, 그럼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인가요? 맞아요.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최종 정답률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합격자 평균 자체가 93.3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모르는 문제가 아예 없었어서 거의 실수 좀 하는 수준이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기출 시험지 가지고 왔는데 네. 어떻게 풀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6학년도 상명대 논술 가이드북인데 네, 맞아요. 실제 실제로 작년 나왔어요. 기출 문제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풀었는지 네. 간단하게 해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저는 여기는 바로 안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거 뭐 다 쓸데없는 말이고 대안을 제시한 대안에 동그라미 치고 첫 어절 마지막 어절 당연히 이건 그 학원에서 관리해 주시는 기출에서 다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가지만 딱 체크하고 대안과 출처. 근데 전 출처부터 찾아볼게요. 바로 나왔네요. 따르면 저는 이거를 제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갈 체크해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요. 출처 언급한 거 그래서 합니다. 찾았으니까 이제 대안 건의드립니다. 뭐뭐 하기를 우리 네, 이렇게 하고 대안이라는 키워드랑 출처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만 찾아서 바로 지문으로 가서 키워드에 맞는 문장을 찾아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저는 이어놓고 그 다음에 쓰고 또 찾고 이어놓고 쓰고 이러면 더블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한 20분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확인할 때도 빠르게 여기 환경부와 합니다. 됐고 우리 건의드립니다. 확인이 3번 되는 거죠. 다음 문제도 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으면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거는 가천대 팁인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것도 정답을 요령 또는 요령의 경률 둘 다 맞게 해줬더라고요. 여기 경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요령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천대에서는 이런 페이크를 좀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여기서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가 정보가. 이 문제도 네, 그렇게 똑같이 풀이하면은 네. 지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언급할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대응으로 해서 바로 찾는 것도 중요하고 지문을 애초에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그렇다고 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목표하고 여기서 바로 찾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정말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예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이면 조금 힘들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령정, 강령하고 건강하다. 바로 여기 나오죠. 이게 위치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이거 봤던 내용이네. 이런 안도감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다 비슷하죠? 네, 이유는? 다 예. 비슷한데 예. 이게 조금 특이했어요. 가천대는 무조건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해서 그런 때만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그냥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당황할 수도 있는데 좀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상 문제, 모의고사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거 1, 2, 3에 들어갈 거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이거는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니까 여기 있겠구나. 그러면 쭉 내려가면서 스캔을 하면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고 전 이렇게 해둡니다. 쭉 내려가서 의미가 달라지는 어휘도 있다. 나이가 적은. 근데 여기서 찾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어리석은 의미.
방점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어린. 내려가고 3번. 뿌리, 나무꽃, 열매. 여기 바로 있네요. 열매, 좋고. 좋고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네. 바로바로 체크를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는. 네, 맞아요. 체크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시험지고 답안지에는 깔끔하게 작성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답안지가 그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1, 2, 3, 4. 또 반대로 1, 2, 3, 4인 곳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 순서를 반대로 썼어요. 한 10분 전에 알았나? 그래서 그걸 다 바꿨었는데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를 다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바꿀 때 답안지를 하나 더 주나요? 지우개로 지워야 되나요? 교체가 가능했어요. 이게 수열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수능 특강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그냥 교과서내로 되어 있고 여기도 교과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보고 살짝 당황은 하긴 했는데 근데 막상 푸는 데는 오히려 제 학원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기본이라는 내용으로 시험을 내셨던 것 같고 이것 또한 극한이랑 극대극소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함수 찾아내는 거 여기서 최고차항 힌트도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인문계로 해서 좋았던 점이 상명대는 인문계의 경우 8대2로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로 나와버리니까 제가 수학에 좀 더 어려웠던 만큼 좀 더 인문계에게는 좋은 시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천대는 인문계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네. 오늘 문제풀이 리뷰 감사합니다. 네.